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다 아는데 이걸 운동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내가 심장 질환이 있는데 운동을 해도 되나?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심장 질환이 있는데 뛰다가 억 하고 이게 심장 그렇죠. 질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느 정도 강도까지 해야 좋아지고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한 법인지 모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MJ 닭설전 진행을 맡은 명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이소연입니다. 명지병원에서 하는 닥터들의 썰전이라는 뜻인데요.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심장재활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전쯤인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김종국 씨가 산소 마스크 큰 거 쓰고 러닝머신 막 달리고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심장 재활인가요? 네, 심장 재활은 크게 심장 재활 평가하고 치료가 나누는데요. 그 중에 심장 재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심장 재활 평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심장내과에서 시행되는 심장 운동 부하 검사하고 호흡 가스 분석을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검사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심장 재활 평가로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심장 재활 평가라는 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면서 심장에 나오는 반응들을 통해서 현재 심장의 상태와 그리고 심장이 가지는 한계적인 능력, 그리고 호흡가스 분석을 통해서 심장이 최대 산소 소모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심장의 출력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위험도 같은 거를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는 심장의 한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심장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럼 이 검사를 통해서 내 심장을 파악을 한 다음에 각각의 개별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운동 치료를 하는 게 심장 재활 치료입니다. 네. 그럼 그 심장내과에서 보통은 약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치료를 병행하면서 또 심장 재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맞게 심장 재활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 효과 같은 것들도 이제 좀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근데 다만 저희 심장내과 교수님들과 심장재활 쪽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심장내과 교수님들이 주로 보시는 거는 심장 자체 혈관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좁아져 있는지, 그다음에 심장 박출의 정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심장재활 평가하고 치료는 그래서 이 심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걸 쓸 수가 있는가에 네. 관점을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심장 재활 평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그냥 협심증 같은 게 있는 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네요. 네, 이 심장 재활 평가하고 치료는 심장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 평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한 질환명을 가지고 있고 특정 질환의 이 발병 이후 며칠 이내와 같은 날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나라에서 건강보험 요건을 좀 완화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대한 1년 동안 몇 번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평가하고 치료가 나뉘는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첫 1년 동안은 최대 5회, 이후에는 1년에 1회씩 가능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외래 통원 치료는 1인당 36회까지만 가능하고, 입원해서 심장재활 치료를 하는 경우는 하루 2번 가능하고요. 특별히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네. 요즘에 좀 바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막상 병원에 오셔서 내가 검사 받으러 왔는데 왜 오늘 받을 수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한번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심장질환 같은 경우 먼저 재활학과 쪽으로 오셔서 상담하고 교육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심장재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하셔야 되긴 하는데 다만 환자분이 여러 번 오시기 힘드시니까 평가 당일 검사 직후에 제 외래통에 오셔서 검사 결과를 설명을 받으시게 되고요. 검사는 이제 심전도 붙이고 혈압계 차고 뭐 산소 포화도도 끼고 뭐 분석하는 마스크도 끼고 해서 좀 거창합니다. 근데 2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 강도를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호흡가스를 분석해서 그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산소 소모 같은 거 데이터를 얻고요. 그 데이터를 얻으면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 데이터 값을 통해서 개별 운동 값을 설정을 해드리고 운동 치료는 이제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포함해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하고 치료를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너무 하려고 힘들겠네요. 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평가 같은 경우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뛰니까 끝나고 나서 1시간 운동하라고 그러면 싫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보통 그래서 평가랑 치료는 다른 날 시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려면 미리 금식도 하고 뭐 장도 비우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심장재활 평가라든지 치료를 할 때 필요한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하고 호흡 가스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담배는 피시면 안 되고요. 검사 당일 담배를 피시게 되면 산소 수치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 네. 같은 음료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금식은 하실 필요 없고 아침에 혈압약, 당뇨약은 정상적으로 드시면 되고요. 저희가 치료실에서 그 검사 및 운동할 때는 그 운동복은 제공을 합니다. 다만 뭐 운동화는 자기 걸 갖고 와주시면 좋겠죠. 네. 샤워실은 없죠? 샤워실은 따로 네. 있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네.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저는 잘 모르니까 마치 뭐 개인 PT 이런 거 갔을 때 막 트레이너들이 막 더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그런 거랑 좀 약간 비슷하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보면 되나요? 비슷한데요. 그 대신 심장자 의료진들이 옆에 있고 예, 네. 뭐 조금 더 분석을 더 많이 할 수 치료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이게 심장자를 치료를 하는 게 운동기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컨디션이 좀 좋으신 분들은 트레드밀이라고 부르는 런닝머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시죠. 네네네. 그걸 통해서 하시고요. 컨디션이 조금 더 떨어지거나 기타 이상 있으신 분들은 그 바이크를 타시는데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운동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보통은 속도하고 경사를 같이 올려서 조절을 하는데요. 네. 그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정해진 속도하고 강도를 따라서 일정 기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거를 네네네. 조정을 해주고요. 다만 옆에서 우리 운동치료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상이 생기거나 내가 힘들다 하면 언제든지 그 운동 강도 조절이 이렇게 가능하고 다만 바이크를 이용해서 운동할 때는 바이크는 이제 런닝머신처럼 저절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 강도하고 속도를 조절할 때 옆에서 우리 치료사 선생님이 더 이렇게 속도가 더 나올 때까지 좀 네.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안전한 환경에서 하니까 환자분들은 조금 더 그렇죠. 좀 사실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크죠. 네.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다 아는데 이걸 운동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내가 심장 질환이 있는데 운동을 해도 되나? 그렇죠. 그다음 내가 이거 심장 질환인데 뛰다가 하고 이거 심장 그렇죠. 질환이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도대체 어느 정도 강도까지 해야 좋아지고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한 범위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해서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네. 운동 시에 심박, 그다음에 혈압, 산소 포화도를 다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한 범위 하에 가장 효과적으로 운동을 제공을 하는 게 심장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얼마나 돈이 들까 이런 좋은 그죠. 환경에서 이게 이렇게 좋은 운동을 치료들이 참 좋은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시는데 그죠. 사실 이게 병원마다 이제 종별 가상 단가라는 게 있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 저희 병원을 예로 들면 평가는 한
9만 몇천 정도, 그다음에 네. 치료는 4만 몇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강보험으로 시행이 되는데 입원 환자들은 건강보험에서 80%, 외래 네. 환자들은 건강보험에서 50%를 대줍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환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평가는 4만 몇천 원, 치료는 1회에 한 2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의료 급여 환자들은 100%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없는 거고요. 네. 보통 건강보험 환자들은 자기 부담금은 또 혹시 실손 의료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또 이제 환급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PT 받는 돈 생각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싸죠. 그랑 생각하면은 너무나 네. 좀, 네, 저렴하면서도 저희는 운동복도 드립니다. 네. 실제 주는 건 아니죠. 주는 건 운동할 때는 아니고요. 수고. 예, 네. 산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합니다. 네네네. 오늘 간단하게나마 좀 심장 재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더 많은 분야의 교수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심장 재활 평가와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이쪽? 이쪽쯤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